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유난 만찬 추석 이후로. 원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나기로 한 게 내일이었는데 이게 어제 갑자기 연기가 된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제안을 했다가 다시 대통령실이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음.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먼저 고민하는 게 낫다. 당정이 모여서 밥 먹는 모습 보이는 것보단 이런 것들이 낫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민생 대책인데 다만 어제까지, 그러니까 그제부터 어제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은 유난 갈등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제부터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은 그제부터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대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대표 참모들이 뭐 익명으로도 얘기하고 실명으로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어필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제시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음. 번째가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 2026년도라는 건 그러니까 내년은 그대로 가고 네, 2년 뒤에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사들과의 갈등에 좀 전면에 섰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온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했죠. 그러니까 뭐 체면만 정부가 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이 다시 반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음.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오전 10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 내지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제안을 모두 반박을 했습니다. 한 70분 동안 아주 좀 굉장히 뭐랄까요? 길게 반박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어제 오전 10시에 한 건 그렇게 길지 않았고 네. 오후 3시에 한 70분 정도 또 다시 한번 그래요. 반박을 해요. 그래서 기자들 이걸 모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는 뭐뭐뭐를 얘기했냐면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요거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즉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대통령실은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박민수 2차관 교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게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는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한 70분 정도 제가 쟀을 땐 69분이었는데 네. 의료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과정은 그 중요한 내용을 보자면 한동훈 대표의 그 의대 증원 유예안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어.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이해 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라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핵심적인 잠깐만요. 내용은 네.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 현실적인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대안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쭉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 그 안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한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국이가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음. 박단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설령 그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굴복하는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정국이가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 거죠. 즉 그 중재안으로 중재가 안 될 거다 그 말이군요. 맞아요. 대통령실에선. 이런 일이 있고 그 사이에 저녁 식사를 취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는 의정 갈등에 대한 그런 이견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찬 취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연찬회가 이틀간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리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 의원들 상대로 우리 이 대통령실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거죠. 1박 2일 의원 연찬회 이거 윤 대통령이 3번 연속으로 갔었잖아요. 원래 네. 대통령이 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내리 갔단 말입니다. 오늘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돼 있는 아. 상태예요. 그 대통령 일정을 사실 이제 사전에 보도를 잘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엠바고가 걸려 있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만찬 취소한 상황인데 오시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표 측 입장이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유난 갈등이라는 타이틀로 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끼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더 강경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입장입니까? 뭐 역시나 물러서지 않았는데 어제 복지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면담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안을 찾아보겠다. 정부안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정 갈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당은 민심을 전해야 된다. 어떤 게 정답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 이것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예. 이런 상황이 여당 내의 투톱 갈등, 그러니까 당내 친한 대 친윤 간 갈등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제 움직임을 보면은 예. 일단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이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 했고요. 중재안에 대해 나는 몰랐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원내 지도부가 그 의원들한테 연찬회에 오니까 공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지난 4월 1일에 대통령이 그 의료개혁 관련해서 브리핑한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음. 이 논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읽어달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4월 1일 그 대국민 브리핑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때 거예요? 굉장히 장시간 했고 예, 뭐 예.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었던. 아니었었죠. 총선 전인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 나왔던 거 맞아요. 기억나거든요. 결국 원내 지도부에서 즉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휘하는 원내 네. 지도부가 이걸 의원들한테 한번 읽고 와달라라고 한 거는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읽고 와달라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한동훈 대표하고는 확실히 이 거리감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게 어제 하루 동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진 상황들이고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뭐 이거 뭐 참전이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 못했어요. 네,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그 증언 유예안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 대책을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 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여권이 분열되는 상황을 노려서 분열책을 쓰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얘기대로 좀 의원들 반응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렇죠. 대표, 그러니까 두 이제 거대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의원들은 양쪽 다 불만이 있는 걸로 좀 해석이 돼요. 양쪽 다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의원 만났을 때도 그렇고 다른 관계자들 얘기 들어봤을 때도 하는 얘기들이 의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응급실 뺑뺑이라던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제일 민감한 게 네.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아요. 이게 지역구 지금 민원. 우리 지금 그 누구 암이 걸렸는데 당장 수술이 안 잡힌대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 1차적으로는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게 1차적인 반응이었는데 예. 문제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대안들, 그러니까 방식들이 이건 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하고 소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또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고요. 왜 흘리느냐? 흘리느냐가 있고 그리고 계속 공개적인 설전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왜 물밑에서 조율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설전으로 가느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도 아마 이 안들을 아예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닐 텐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아예 할 수가 없는 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이걸 들더라고요. 예전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도 네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던 건데 한동훈 대표가 받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이거는 그냥 그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진짜 진지하게 가려면 성사시키려면 물밑으로 소통해야 된다 그런 주문인 맞아요. 거예요. 그런 왜 얘기들, 대놓고 자꾸 그런 하느냐?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요렇게 좀 상황 정리. 김준일 평론가. 네. 어제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상황들이 지금 연달아서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장상현 사회수석이 70분 동안 브리핑했다고 했잖아요. 기자들 여기 앞에서. 이제 용산 출입 기자도 있는데 네네. 그 제가 뭐 용산 출입 기자들이나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해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설명해라. 경로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경로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기용 동아일보 칼럼에서 대통령이 요즘 술도 자제하시고 경로도 안 하고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하냐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고 막 이런 칼럼이 이기용 칼럼 한 일주일 전에 나왔었거든요. 예. 간만에 경로하셨다. 그러니까 경로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박수몽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당이 약간 당도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친한과 친윤으로 이게 모양이 또 묘한 게. 장상현 사회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게 결국은 한동훈을 반박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그렇죠.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당에서 막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를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반박한 적이 있는데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이렇게 반박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이거 모양 자체가 그러고 예. 결국은 윤석열 대 한동훈, 이재명 이런 구도가 된 거예요. 지금 약간 묘하게 의정 갈등을 두고 이것도 그래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의 판단은 결국은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거다. 지금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 붕괴될 거다. 그러니까 응급실 상황이 붕괴될 거고 특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난리가 날 거다. 결국은 이런 이제 판단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작은 응급실이지만 음. 사실 지금 위쪽에 수술실이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30%의 수술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뭐 네. 이런 문제들까지 동시에 이제 터질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지인이 이렇게 좀 더 상급 기관에 가라라고 이제 2차 진료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갔더니 연말에 오라고. 연말에 오라고. 예, 안 잡힌다고 반년 있다가 오라고 지금 그런 게 태반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게 이제 예. 주변에서 점점 벌어지고 내일이 되면은 음. 더 심각하게 지금 이게 받아들여질 거다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YTN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부친이 8월 13일에 작고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해서 뺑뺑이 계속 돌다가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사망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얘기를 이제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예요. 음. 예. 아버님이 예, 김한규 의원 아버님이 의원의 아버님이 원장이에요. 이비인후과 전문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의사도 이를테면 응급실에 못 들어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유명한 분도 밤에 22군데 뺑뺑이 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중재안 자체도 좀 이 한동훈 대표 또 너무 성급하게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는 상황을 좀 보고 기자들 질문도 좀 받아보고 이러면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정 브리핑이 되게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진짜 이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 참아라라고 될 수 있는 건지 일단 내 가족이 지금 수술을 못 받게 아니, 생기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개혁의 고통이 아니라 개혁의 사망이 따르는 거를 감내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전에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그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혹시 국정 브리핑 내지는 기자회견 때 좀 물러서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재안을 대통령이 언급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네. 100% 없다. 100% 없다?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 취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갈등의 조정인데 지금 조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참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잠시 후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넘어갈까요? 간호법 여야 합의 통과. 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네.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오랜만에 통과가 됐는데 이 중에서 간호법이 꽤 주목이 됩니다. 이 간호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PA 간호사라고 부르죠. 그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있는데 네. 이들이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나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뭐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그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 뭘 향후에 할 수 있는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다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나서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범 사업 형태로 정부가 이미 이제 예고를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뭐 진단서 초안을 작성한다라던가 뭐 수술 기록, 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한다라던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엑스레이 검사,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뭐 이런 것들은 못하고 대신에 또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드레싱, 봉합 뭐 이런 것들은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의 설명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들이 꽤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의사단체들은 그걸로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흐름을 좀 보면 특이한 점이 원래 이 간호법이라는 거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법안이 폐기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호조무사들 또 물리치료사들 그러니까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법을 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부권 행사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직역 간의 갈등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당시 정부의 설명은 의료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간호법을 별도로 두면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역에 따른 별도의 법을 두면은 이 체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럼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법,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법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뭐 이런 거였던 그게 거잖아요. 또 직역 간의 갈등으로도 사실 연결이 되는 예,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야당은 그 간호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쪽 내지는 여권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 간호 인력이 좀 필요했던 거잖아요. 의사들의 대체 인력으로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처리가 된 거고요. 의사 단체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로 간호사 파업은 이제 잠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29일 파업은 중단하기로 했습니까? 확정이 이제 일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기류 자체가 예.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동력을 잃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파업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갈 간호사 걸로 파업은 보입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뭐 이제 속보 들어온 거 보면은 62개의 사업장 중에서 59개 사업장은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거예요. 개별 사업장별로 이제 노동 조건이나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간호법 통과가 이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호사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파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의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의사들이 난리가 났는데 일단 의협은 지금 오는 31일에 임시총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지난 27일에 시국선언문 의사들 단체가 한 7개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의료 멈춤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해가지고 뭐 집단행동에 지금 의사들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올 것인지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거에 좀 재밌었던 게 이게 거북 대통령 여당이 합의 안 해주고 지난해 4월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여당이 야당에 매달린 상황이 됐어. 이것도 빨리 좀 통과시켜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사실 그러면 그때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느냐 지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간호조무사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제 학력 보니까 제한이 있어요. 90만 간호조무사 뭐 시국 선언문 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의료계가 일종의 어떤 의료 카스트 제도 같은 거예요. 의사를 정점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상대 다른 쪽을 조금 약간 지배하는 약간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제한이 있어요. 대학을 나오면은 간호조무사를 못 합니다. 고졸 출신이고 학원을 나와서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가 대학 가는데 지금 국민의 대학 진학률이 그런데 지금 왜 고졸로 지금 이거를 하느냐 뭐 이거가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이 간호법에. 그러니까 지금 예. 종합병원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많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같이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경계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건데 이거를 딱 갈라놓는 게 간호사법이에요. 이건 예.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역할, 이건 조무사 역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조무사들이 상당히 좀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취업도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만으로 있는 거죠. 그것도 다 포함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위들을 고졸로 묶어둔다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이 겹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겹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정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후속 입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쟁점은 또 학력 제한 문제 뭐 이런 거다. 하여튼 계속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좀 직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으로 있어서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게 합의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했지만 또 기름을 끼얹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상황들이 있고 자 다음으로 가죠.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여기에 적용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아리셀의 박순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법원이 발부를 했고요. 예. 또 박중원 총괄본부장도 역시 구속이 됐는데 박 대표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그 혐의로 구속된 사례고요. 2022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 법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인 거죠. 이 아리셀 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6월 24일에 있었던 화재 사고고요. 그 배터리 공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전지 회사였는데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네. 큰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박 대표에 대해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납기를 맞추려고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를 불법으로 투입을 했고요.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하고 반대로 열리도록 그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 네. 또 대처,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든지 이런 교육도 미비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례는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불기소된 적용했다가 뭐 나중에 무죄 나오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구속이 대표가 구속된 게 구속이 첫살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영풍 석포재련소 대표이사도 어제 경영진 2명이 또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2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정부 쪽에서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고 이거는 너무 경영진의 과실이 명백하고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뭐 수사기관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 할 수가 좀 없는 그 정도 건이죠. 그러니까 뭐 문을 막아버려 놓고 이건 경영진이 사실상 그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